낼 때. 그리고 그때는 수능도 어려워, 쉬워. 쉬워. 엄청 쉬워.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교육인 임건규입니다. 오늘은 고2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3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혹시나 행여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크고 작은 오해들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시켜드리기 위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크고 작은 오해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1번 보통 이상설, 2번 금묵자흑설, 3번 일타 역전설, 4번 투자 비례설. 딱 듣고 감이 오시나요? 네, 옳은 분도 있고 감이 좀 먼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통 이상설 보겠습니다. 내용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적어도 보통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가설입니다. 왜 그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그 argument, 논거는 이렇죠. 우리 아이는 항상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 80점 이상 모든 과목 맞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들었으니까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하건대 한 30% 정도는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학교 시험이 표준화된 시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 표준화가 되지 않았느냐? 특정 학교에서 특정 선생님이 특정 교과의 특정 범위의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수업에 나왔던 내용을 주로 묻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하기 때문에 제너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아이들이 맞은 등수,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등수를 매겨보면 네, 등수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타당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표준화된 시험은 아니올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다 80점 이상 맞았는데 우리 아이는 무조건 중위권, 상위권 아니냐? 네, 그럴 개연성은 꽤 높습니다만 확실히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쉬운 이유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범위가 그리고 난도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현저히 좁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중간 기말고사 공부해야 될 범위가 1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4에서 8, 학교에 따라서는 10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편하게 시험 대비 1, 2주 하다가 고등학교 때 6주, 7주 종일 방학 때 빼고 내신 준비만 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점수를 맞던 친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좀 특히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에 갔을 땐 성적을 기대만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 35만을 전부 똑같은 시험으로 한 줄 세우기를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까지, 제가 하위권이라는 표현은 좀 쓰고 싶지 않지만 하위권까지 나눠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중간인 아이들의 위치일 겁니다. 중간인 아이들이 가장 많겠죠, 전국에서. 그러니까 중간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중간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상이고요. 여기 녹색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하인데 보통 보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도 중간 기말은 6, 70이 아니라 8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나누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 있어줘야 중위권도 존재하는 거고 상위권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설마 우리가 여기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한테 물어보면 그중에서 3분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보통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보통 이상설입니다. 네, 두 번째 근묵자흑설입니다. 상당히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셨겠죠? 어두운 데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은 데 있으면 밝아진다. 이
입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증명이 되는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더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력보다 크니까 아이가 주변 아이들의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아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죠. 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야 잘하는 애들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묻어라도 간다. 묻어라도 뭐 인서울 간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렇게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옆에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갑니까? 네. 이거는 언제적 이론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1998년 이론이죠. 네, IMF 때 그때나 가능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는 내가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애들끼리 합심해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게 중요하죠. 대학에서는 학교 때 얘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랭킹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고 수능 잘 보면 대학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스카이 가고 인서울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잘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몇 년도입니까? 98년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20년 전 얘기예요. 어머니들은 이때의 기억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 내 몇 등, 반에서 몇 등 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5% 이상을 학교 내 성적을 많이 보는 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동네에 뭐 조금 우수한 사립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다 지원을 합니다. 철수, 영희, 영자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 옆에 애들이 다 저기 가니까 야 저기 안 가면 우리의 대학 못 가는 거라 싶어서 나도 이렇게 묻어갑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쪽을 아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죠. 그쵸? 네, 그래서 금묵자흑서 이건 엄청난 퍼펙트한 에러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1타 역전설 보겠습니다. 한 방에 때려가지고 만루 홈런 서서 우리가 상위권으로 한번 노약해보자.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요거는 학업적으로 성공한 부모님. 학업적으로 난 공부해가지고 나 때는 대학 잘 갔는데 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상황이야. 우리가 학원도 보내줘, 과외도 붙여줘,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잖아. 응? 나 때는 문제집도 없었는데 너 뭐가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쵸? 학업적으로 성공한 부모예요. 뭐 인생 성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부모님들은 과거의 그런 기억 때문에 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 특히나 그분들 중에 일부가 1년 만에 본인이 스카이를 갔거나 지인이 스카이를 갔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미디어를 통해 그런 사람의 사례를 접했다. 책으로 봤다. 그러면 야, 얘 하는데 왜 넌 못하니? 봐. 정신 차리고 하면 된대잖아. 이런 정보들, 예, 정말, 그쵸. 일타 역전설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잠재력, 비슷한 얘기죠. 야, 엄마 아빠가 공부를 원래 잘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아빠 서울대, 엄마 이화여대, 쿵짝 해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유전자적으로 아주 우수해. 너는 조금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공부 잘할 수 있어도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이거 전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 이거는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네. 지금은 나 때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199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저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부해서 8개월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원래 운동했었어요. 제 정체성은 운동선수였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8개월 운동해가지고 네, 연세대 갈 성적을 만들어서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같이 서울로 대학 온 친구들 혹은 지역 의대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원 다녀본 적 없어요. 다닌 적 없습니다. 과외 누구 뭐 재벌 아들입니까? 과외하게? 없어요. 저는 그냥 수학에 정석 샀고 영어는 뭐 맨투맨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교과서 받고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가지고 수능 잘 봐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죠? 1998년에 제가 수능을 봤어요. 정시로 80, 90% 이상 대학을 보낼 때. 그리고 그때는 수능도 어려워 쉬워.
쉬워. 엄청 쉬워.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 엄마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어. 아,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 갔지. 그분들 지금 과거로 환원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놓고 공부해서 한번 가볼까? 수능 못 풀어요. 어렵습니다. 가끔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신문지상에 요즘 대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라는 글을 쓸 때마다 저는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그 대학 교수 불러다가 수능 문제 풀어보게 하고 싶어요. 못 풀 거예요. 뭐 풀어요? 뭐 자기 전공이나 좀 풀겠지. 안 됩니다. 제가 수능 보고부터 계속 사교육 시장에 있었어요. 과외 계속 하다가 학원 선생님 해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진화하는 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1년에 저는 8개월 해가지고 연세대 갔습니다만 제 친구들도 짧게 공부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고 갔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 왜? 옛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것보다 지금 서울대 고대 가는 거 정말 훨씬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금으로 돌아와도 저는 못 가요. 스카이. 안 됩니다. 지금 애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 때 1년 만에 스카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입시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수능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25% 정시로 뽑는다는데 뭐 30%까지 올린다는데 이번 정부가 이거 가면 되지. 아 진짜 답답한 소리더라고. 고3이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수생만 7년 8년 다니했습니다. 재수생만. 재수생 애들이 이건 가는 겁니다. 재수생 애들이 스카이 고3 이걸 어떻게 갑니까? 3수 4수 5수 시킬 수 있으면 뭐 가도 되겠지만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뭐 25까지 어떻게 그 고3 생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는 이랬다. 너 왜 못하냐? 1년 만에 스카이 갈 수 있다. 너 왜 못하냐?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야 우리 부모님이 다 공부 잘했는데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포텐셜이 있어. 넌 포텐만 터지면 돼. 그 포텐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른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어차피 이것도 죄송할 이야기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어요.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까지 이만큼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열심히 했네요. 그쵸? 네, 사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사교육 두둔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자지만 B는 요만큼 했어요. 그렇다고 얘가 나쁜 학생은 아니죠. 그죠? 이 둘 사이에는 얼마의 갭이 있습니까? 이 갭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라는 건 그래요. 순간이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가 지나갔던 학업적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워프를 못해 뭐 스타트랙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두 번째 이동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여기 이만큼 가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따라간 루트를 그대로 밟아서 그때 A는 정지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진출해 있을까요? 당연히 앞으로 진출해. 이 친구가 시간을 얼리는 마법을 갖고 있잖아요. 이 친구도 갑니다. 얼마큼 갈까요?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만큼 갈까요? 알파보다 클까요? 알파보다 적을까요? 알파만큼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A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건 뭐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학업 스킬이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background. 난리지는 K로 대충 하겠습니다.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많다라는 건 뭐죠? 새롭게 배우는 정보를 과거의 것과 반추해가지고 조립해서 내 걸로 내면화시키기 좋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 써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파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 플러스 알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딱 오시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질적인 변화를 몇 단계 푹 이렇게 마법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친구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어딘가 뭐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만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년 안 되죠. 고등학교 3년, 2년 반입니다. 그동안 B는 A의 그림자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A 같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 다양한 A들로 구성된 A1, A2, A3, A4 이렇게 다양한 A의 N번째까지 있겠죠. 요런 학교에 B가 진학해서 모든 시간을 마법적으로 올리고 그 발자취를 한 번에 워프해가지고 하는 기염을 토해서 여기서 내신을 올려서 이 내신의 피라미드 상위 4%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좋은 대학을 가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현명할까요? 다소 무리가 있을까요? 답은 제가 안 드릴게요. 본인의 몫이죠. 네. 일타 역전설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비례설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 비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논건 이거죠. 원래 모든 건, 세상 모든 건 투자한 만큼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사교육 선생이 됐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높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야 무조건 플러스야.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 애가 이제까지 정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이제 시작하면 얘는 안 했던 애니까 무조건 플러스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나온다라는 건 뭐에 근거한 것이냐면 어떤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라는 결과를 기계적으로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AX, 요 X라는 친구는 우리가 투자, A라는 친구는 I의 자질, 이 과목에 대한 I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B가 있죠. B 뭡니까? 그쵸. B 뭐죠? Y절편.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학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입니다. Y절편이 아니라 B는 학생의 현재 상태, 현 상태예요. 디폴트 값이죠. 투자, 성적. 그러면 이 X값을 높이면 당연히 Y값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AX, B는 전부 양수값이니까 당연히 여기 1사분면에서만 제가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애는 여기서 해서 투자한 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쵸? 요런 애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지만 자질도 뛰어나, 투자도 많이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애는 자질도 뛰어나. 그리고 얘는 공부를 이제 뭐 여기서 멈출 텐데, 우리 애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타당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어야 되고 여기로 유입되는 다른 추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수 존재하지요. 여기 없는 거 뭐 있어요? 뭐 가정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동기부여 제일 큽니다. 공부를 꼭 내가 왜 해야 되지? 질풍노도의식이 사춘기가 나중에 온다거나 이런 것들.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 친해졌어 갑자기. 이건 좀 오바했네. 아무튼 간에 요런 변수들이 여기에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애가 정말 이 자질이 괜찮은 건지. 두 번째, 제대로 된 투자가 그리고 시간과 비용에 비례하는, 정수적으로 비례하는 그런 값이냐, 이걸 수치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값이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수로 환원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안 되죠. 30만 원짜리 과외하고 60만 원짜리 과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2배 줬으니까 2배 효과가 있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낫겠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기에 또 없는 거 세 번째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chemistry라는 게 있는 거예요. chemistry. 다시 말해 공부하려는 학생과 이 지식정보, 이 교육을 제공해주는 선생님 사이에 어떠한 그 상에서의 인터랙션,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케미 우리말 씁시다. 궁합이라는 말 쓰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제3의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투자한 만큼 나온다라는 이런 공대식 발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공대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런 발상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선생님 어떻게 알죠? 수강생이 많으면 좋습니까? 뭐 수강생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날 수는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랑 짝짝꿍이 잘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수강생이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이와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가 이어지지 않는 건 좀 전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성적인데 하면 무조건 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프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래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프 많이 의존해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안 해서 바닥을 절절절절절절 기었던 건데, 이 특정 시점, 고1이라는 시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는 우리 애가 이제는 천지개벽을 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노력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와야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1, 2, 3등급권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계속 공부했는데 여기가 고3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친구의 성적이 200%, 300% 증가했지만 비율상 증가했지만 객관적인 절대값을 살펴보면 바닥에 붙어 있죠. 그 무슨 효과가? 이 바닥 효과 느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이게 항상 공부 안 했던 애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꼭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성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사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학습사가 꽤 괜찮았던 친구가 성적을 올리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그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주변의 지지, 서포트, 신뢰가 필요하고 학생이 그래 내가 해야지라는 동기도 필요하고 합니다. 사교육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동네에서 가장 공부를 조금 잘한다는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이 학생의 학습사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겠죠. 예, 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경각심을 이렇게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조금 과장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 정리합니다. 전국 등수 중요합니까? 반등수 중요합니까? 요게 아직도 지금 아리까리하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전국 등수보다는 2020년 앞으로 현재는 반등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시 비중을 기적적으로 50%, 60%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행의 힘과 따라잡기의 힘, 뭐가 더 강력하냐? 선행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그치, 잘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따라가야죠. 그런데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무대에서 A라는 무대에서 뛰어놀 거냐, B라는 무대에서 뛰어놀 거냐, 이거 선택을 잘하자는 거잖아요. 무조건 너는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노력을 할 거냐. 즉 어디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데 가서 땅을 파야지 돌산 가서 땅 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교가 나에게 맞느냐? 독야청청이죠. 어두운 밤에 홀로 반짝반짝.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애가 객관적인 표준화된 시험을 봤는데도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 걔는 우수학교 가는 게 좋아요. 우수학교 걔는 그리고 여기 우수학교든 뭐 지역에서 우수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학교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누가 문제죠?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친구가 지금 문제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시장 간다고 똥찌개 두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는 미리부터 패배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 패배의식. 좋습니다. 왜 우리가 도망가야 돼? 왜 우리가 저기 비인기학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생각은 자유니까. 괜찮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패배주의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패배의식은? 내가 지역의 우수학교에 가서 내가 정말 우수하게 공부를 했는데 등수가 안 올라가.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은 못 들어. 딱 위에 보니까 애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 나보다 지금 성적도 좋아. 과외도 무슨 대치동 선생님들 끼어갖고 과외도 막 받고 막 그런데 저기 위에는 철옹성이야. 1, 2등급 위에 거는. 나는 아무리 찔러도 잘해야 3이야. 담임 상담을 했는데 담임이 야, 너 학종으로 뭐 어떻게 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학년 말에. 고2 올라가서 고2 2학년 말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생긴다고요? 얘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왜 벽을 주먹으로 안 쳐요? 아파서. 그것도 있는데 쳐봤자 못 부술 걸 아니까 안 덤비는 겁니다.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자꾸만 덤벼야 되지 실력이 있는데 그 패배의식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아이가? 아니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야청청 할 수 있습니다. 애가 중학교 때는 성적이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지가 가서 공부를 좀 했어요. 뭐 자기가 뭐 인터넷 강의를 듣던 사교육의 도움을 받던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지네? 나 하면 되겠네? 1등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좋죠. 그리고 재미난 게 그 학교 갔더니 위에 50%는 그래도 책이라도 모르는데 나머지 50%는 1, 2, 3, 4, 5, 6교시 다 자. 얘들은. 그 여기는 못해도 4등급이야. 못해도. 정말. 학교 수업만 들어가도 4부터 시작을 하니까 할만하죠. 그쵸? 우리가 특목고가 아니면 조금 동네에서 우수한 학교 4하고요. 조금 동네에서 우수한 학교 4하고요. 동네에서 아우 저 학교는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아 싶은 학교 4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엄청나게 딱 들으면 그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알 정도의 학교 아니면 어딜 가야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간은 한쪽으로 좀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